헌재 가루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뒤에 사진은 전한길 강사 아닙니까?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전한길 강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 폭력이다 이렇게 선동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건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저걸 놓고 논란이 좀 빚어졌어요. 아니 저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용환 의원이 또 뭔가를 좀 얘기합니다. 뭔가를 좀 더한 것 같죠, 여기에다가. 들어보시죠. 영국에요. 옛날에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요. 예.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그 사람 가죽을 예. 자리에 다 깔았어요. 법관들. 예. 앉을 때마다 공정하게 해라. 네가 잘못하면은 너도 이렇게 사형 당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야 되는데. 김상희 평론가. 두 분의 얘기를 연속해 들어보네요. 네. 굉장히 좀 과격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네. 우리가 시스템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과거에 어떤 잔혹했던 시대의 일까지 들먹이면서 과거 영국 사례까지 나왔어요. 들먹이면서 겁을 주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국민의 대표의 직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그 갈등이나 이런 거에 직접 뛰어들지 마시라고 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마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오히려 선동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싸움을 부추기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대표 자격이 없고 공직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참담함을 느끼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존중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 항상 재판부의 결정이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도 조금씩은 그 전원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든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중도층은요, 그 집단을 선택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는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헌법재판소를 가루를 만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순간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다 질 거예요, 아마. 예.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좀 냉정을 좀 되찾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경고성 발언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났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글들이 와요. 헌법재판소 대규모 유혈 사태 원인 제공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면 유혈 사태는 알 수 있다는 뜻인데 탄핵 인용은 곧 유혈 내전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탄핵 인용 시, 그럼 탄핵 인용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뜻하는 거예요. 탄핵 인용 시 전 국민 혁명 일어난다. 이런 의견들, 글들을 막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약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글들이 좀 있다 그러죠. 소적 변호사,
이거 헌재 선고 끝난 뒤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그 가루가 두 명이 말했거든요. 한 분은 이제 우리 헌법학계 태두 예. 허영 교수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헌재가 이래 불공정하면 가루가 된다. 예. 이걸 전한길 가서 인용한 거고요. 인용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박찬대라고 있잖아요. 예. 그 원내대표죠 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 이분이 그 경호처 차장 김성훈 예. 구속영장을 경찰이 3번 하니까 발려했잖아요. 예. 그때 그 검찰이 가루가 된다. 거기도 가루가 나왔습니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이 가루가 된다. 본인들이 한 말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 가죽은요 언제 나오냐? 예.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예. 수원에 이화영 9년 6개월 예. 지금 이재명 사건 하다가 고법으로 옮겼잖아요. 예. 신진우 부장이 9년 6개월 이화영 때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여 명이 법원 앞에 계속 시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 이런 판사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한 게 이게 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예. 계속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에 몰려가서 집회하면서 예. 다 한 말입니다. 그럼 뭐 본인들이 다 그것도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한 말을 생각 안 하고 박찬대가 가루,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의자 이걸 이게 이야기. 아니 그래서 제 그게 말은- 지금 잘했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 제 말은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양쪽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헌정 변호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럴 때는 예. 왜 비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아. 비판하려면 이게 똑같이 비판해야 되잖아. 공정하게. 이때 박찬대 검찰 압박하고 가루 한 달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여기 지지자들이 수원에 법원 가서 판사를 계속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 서명까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예. 그럴 때 민주당이 말렸습니까?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공개하냐. 저는 공평하게 둘 다 비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뇨한 의원이나 전한길 강사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전한길 보십니까? 강사는 발언한 게 아니고 허영 교수가 이렇게 했다. 인용했다. 상징적 의미라고 했고요. 예. 인유한 의원에게 진짜 과거 팩트는 맞아요. 그런 영국에서 그런 게 맞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있죠. 옛날에 예. 그랬죠. 그걸 한 건데 뭐 저는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예. 제 말은 이게 옛날에도 그럼 이게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둘 다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박찬대 대표도 잘못됐고 전한길 씨나 이쪽도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다, 이런 민주당에 거잖아요. 관련된 모습과 지금 여당에 관련된 모습 다 네.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갑자기 김상일 평론가가 정리를 하셨어요. 양쪽 다 저는 과거나 저는 문제가 양쪽 있다. 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항상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도 그렇게 전 해주시길 두 분 다 바라고. 이런 약간 경고성 과학한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게 뉴스와이드 시작 전에 직전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당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 모였던 여당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지금 릴레이 단식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적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분들이 아까 보면 이 관저 앞에 모였던 그 의원분들이 주로 그 단톡방에 계시다 그러죠. 이 단톡방에 단식을 제안한 조배숙 의원 이 메시지가 오늘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또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이렇게 해요. 국회 본청 2층에서 2명씩 단식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결의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단톡방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건 내가 서정욱 변호사께요. 이거 탄핵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보니까 3월 2일부터라도 당장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단식을 하자는데 이거 실제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더 이게 더 처절하게 절박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요. 당 차원에서 민주당은요. 예. 당 차원에서 이제 그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온갖 노력하잖아요. 뭐 3월 이재명 대표 동료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막 그래요 네. 지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그러죠? 이거는요 심각한 게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체제를 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손영욱 변호사 혹시 지도부부터라도 단식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도부가 이게 더 절박하고 처절하게 탄핵 반대
싸워야 됩니다. 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요. 예. 보수 괴멸됩니다. 어. 거기서 뭐 이게 낮에는 뭐 탄반하다가 밤에 조기 대선 예. 나가게 이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어. 탄핵 인용되는 순간이 분위기는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 이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자유파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 지금 대통령이 워낙 버티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나마 이게 정당 지지 엇비싸게 노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잘 싸우고 논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노니까 국민의힘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냐고. 제 말은 이게 처절하게 싸워서 예. 탄핵을 기각시켜야만 그래야만 이게 정권 재창출에 희망이 있죠. 저는 오히려 이게 저 의원들이 나서잖아요. 예. 지도부가 너무 이게 양다리 걸치며 애매모호하게 이런 이게 자세를 보여가는 아마 이게 정권이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서덕 변호사는 지도부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말씀인데 김상일 평론가는 네. 우선 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그 의원들 중심으로 단식을 합시다라는 이런 제안 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헌신성이 없어 보이네요. 오. 2명씩 하자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가 단식으로 보죠?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자는 뜻일까요? 뭐 하루씩 하거나 이틀씩 하면 그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할 거면은 그냥 쭉 계속 가야지. 헌신성이 일단 없는 거죠. 예. 오. 헌신성이 없이 저렇게 하면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희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본인이 신념이 있어서 본인의 진짜 생명을 걸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 다르게 가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그것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런 극단적인 것들이 먹히기에는요. 중도층도 이미 이 사안을 너무 현실로 목도를 했고 예. 나름의 판단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본인들의 생각에 매몰돼서 이러시는 거는요. 중도를 포기하는 거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모두 판판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인들 말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봐야 예. 본인들 안에 비즈니스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선동을 통해서 돈 벌거나 권력을 잡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삶이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자각하시고 중도층이 동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근거들을 많이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지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이 중도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감사원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했던 헌법기관이거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도 선관위 얘기를 꺼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용 비리 얘기를 했죠, 저기서. 그런데 오늘 감사원이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적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죠. 일단 요 화면 좀 보시면서 손정혜 변호사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 보면 뭐 몇 건도 있고 밑에 선관위 직원들 어떤 진술까지 나와요. 이거 어떤 내용이 오늘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는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채용 비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제 감사원에서 관련된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고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예.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들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전통이요? 네, 이거를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관련해서도 선관위 경력 채용 인사 담당자가 가족 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 선관위를 가족 회사에 비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 감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건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굉장히 고위직군의 아들, 딸 채용 비리가 나오다 만큼 공정하게 채용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런 조직이 이런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공정, 진짜 거기는 공정이 진짜 뭐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뭔가 투명해야 되는구나. 이런데 그 과정의 채용은 비리 백태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가족회사? 그리고 뭐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다 있습니까? 그냥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오늘 감사원이 조사하면서 오늘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감사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오늘 헌법재판소도 뭔가를 선관위 그리고 감사한 것 관련해서 결정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거 위헌입니다. 이 얘기예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감사원이 직무감찰 뭐 이런 거 하는 게 돼서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니까 따져주세요. 이거 감사원이 그런 권한 없는 것 같은데 권한 없이 우리 자꾸 감사하고 있어요.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자 오늘 선관위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한 직무감찰입니다. 오늘 선관위 입장은 납득은 어렵지만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존중하죠. 약간 요런 입장이 나왔어요. 손정욱 변호사. 선관위는 헌법기관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긴 한데 감사원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헌법상 기관이라서 감사원이 그럼 감사를 못하면 선관위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한테만 이게 감사받겠다는 거예요. 국회. 근데요, 국회가 유일하게 어린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국회가 다 갑이잖아요. 예. 선관위한테는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유일하게 겁내는 게 선관위 직원들이죠. 선거 끝나면 막 고발하고 그러죠. 고발도 하고 뭐 이게 단속도 하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뭐 현수막도 규제하고요. 제 말은 이게 국회가 유일하게 어린 게 선관위한테 어리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국회가 선관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 말은 이게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직원이 돈을 그만히 쓰면서 예. 아무 감사를 안 받고 자체 감사하겠다. 근데요, 10년 동안에 전수조사했더니 놀라면 99.9가 아니에요. 100% 부정. 채용이 100% 부정이에요. 99.9%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고양이한테 차라리 생선 맡겨놨는 게 낫지. 예. 자기들이 자체 감사하겠다. 근데 국회가 감사할까요? 제 말은 이게 감사원도 이제 못 받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째 문제고. 예. 더 심각한 문제 있어요. 우리 로마법에서 모든 원칙이나 누구도요. 예.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앵커님이 재판하면서 앵커님 사건에 앵커가 판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영배 저분이요. 예.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4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사자예요. 자기들이 선관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선관위 편을 들어줘.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라 봐요. 왜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여기만 분이 4명인데 예.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문제없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재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은 도저히 이거 납득할 수 없고 자기들이 헌법의 독립기관인데 사법부의 종속기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헌법의 독립기관이면 우리가 독립되게 위원장 뽑겠다 하지. 판사님 오세요. 판사
사법부의 산하기관이 아닐까요? 아.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위치를 격화시키잖아요. 김상일 평론가. 그럼 이거 감사원 보고 감사하면 안 된다. 이건 위법이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선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회도 감사원 감사 일부 받거든요. 국회도. 네. 그럼 국회도 전혀 감사원 감사는 일절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헌법에 각각 독립된 기관이니까 뭐 건들지 마라, 뭐 옆에 감사하지 마라 이런 취지 같기도 근데 한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그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가 가장 중요한 예. 거죠. 사실은 뭐 정책 감사, 뭐 직무 감사도 한다지만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가 가장 주된 업무인데 특히나 회계 감사의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곳인데.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감사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국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국회는 이제 그 감시를 하는 그런 견제를 장치가 하는 있죠. 예. 기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만약에 저렇게 결론을 내신다면 제도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현재 뭐 선관위가 100%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 채용 방식이 공채 방식하고 경력직 채용 방식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예, 그런데 예. 공채 방식은 다 시험을 보고 예, 그건 뭐 원래 공개 공채, 채용을 하는 원래 거기 시험을 때문에 치러서 거기는 하는 뭐 비리가 있을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유독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의 100% 지금 다 비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이렇게 된다면 국회가 빨리 경력직 채용을 없애버리든지 예. 아니면 경력직 채용에 한해서는 뭐 굉장히 좀 엄격한 예. 규정을 좀 추가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년 선관위를 매년이나 뭐 2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국정조사를 해서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이게 그 대중에게 공개되는 행사가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감사원이 오늘 적발한 결과 같고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 이런 진술이 감사원 조사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무슨 저런 전통이 다 있습니까? 세상의 조직에 저런 전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진짜 옛날에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게 얘기를 도대체 듣고 어떻게 된 걸까요? 계급제도 하에 어떤 특권층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친인척을 너무 깜짝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걸 전통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 대목에 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선관위가 참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